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솔트룩스 대표 맡고 있는 이경일이고 솔트룩스를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창업은 93년도 무렵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27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해왔고요. 솔트룩스는 창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면서 또 오랜 기간 경영을 해온 경영자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대에서 올해 그리고 IPO까지 성공시키면서 솔트룩스에게는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은데 IPO 성공 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다른 소감은 없어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점 하나 찍은 느낌이긴 합니다.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왔던 일 계속하면서 혁신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난 저희가 20년 동안에 한 300억 원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R&D 자금을 투자를 해왔고요. 향후에도 그 이상을 투자해 갈 텐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사회 그리고 또 개방된 주주분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책임의식은 훨씬 더 보양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솔트룩스의 주주들이거든요. 네,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도 있고 또 스톡옵션도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전체가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성장에 관련돼서 모두가 더 큰 직접적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AI가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되게 생소했던 분야였는데 어떻게 관심을 대표님이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요, 1970년대 한 번, 1990년도 초에 한 번 인공지능에 관련된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큰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인공지능이 마치 금지어처럼 되어 있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원천 기술의 각 부분별, 이미지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연 언어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깊숙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연 언어 처리, 사람 말과 글을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서 2년이 돼서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제품을 만들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업하시면서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웠다 느끼신 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참 어려웠어요. 우선 첫 번째 시장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각광받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꿈과 비전은 있었지만 시장에 대한 감각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 초창기 시장이었죠. 또 시장에서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기술이 완숙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과 또 고용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될 텐데 성숙되지 않은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 또 어려운 숙제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부분이 되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는요, 현재까지 적자만 2조 원이 넘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R&D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분야에 300억 원 이상을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또 투자한 결과들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 투자에는 인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겠죠.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를 위해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인재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요. 그게 이제 큰 도전이었고요. 세 번째 도전은 데이터입니다. 요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K-뉴딜이라든지 데이터 댐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70%에 해당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고품질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이런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또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 과제였다고 보죠. 다음으로 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AI를 다루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AI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심이 촉발된 계기가 지난 100년간 동안에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단히 큰 산업적 성장이 있었죠. 네. 1900년도부터 1980년대까지 저희가 산업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장 자동화를 포함을 한 대규모 생산,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등에 힘입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 GDP가 10배, 대한민국은 5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현재 모두가 다 저물가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는 더 힘든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과거의 성장의 근간이 근육 노동에 대한 자동화였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됐던 공장이 됐던 비행기가 됐던 걷고 움직이고 들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더 빠르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이 돼 있었죠. 근데 지난 100년간 동안에 지적 노동의 생산성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저희보다 그 머리가 더 나쁘거나 어떤 지적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100년간 동안에 성장을 해왔었던 그 근본인 다시 얘기해서 자동화, 그 중에서도 육체적 노동에 대한 자동화가 한계에 온 게 확실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평균 성장률이 2% 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 성장 동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노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그리고 또 노동 생산성을 지금보다 5배, 10배 다시 높일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적으로 노동하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거기에는 기계가 이제는 과거처럼 공장에서 우리의 발과 손을 대신했던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의 머리를 보다 증강시킬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더 증강시켜서 우리 지적 노동의 생산성을 10배, 50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건 숙명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인류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거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오나 헬스케어를 볼까요? 이건 전부 다 지적 노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한 신산업 부분에 접목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적 분야가 있으시다. 네, 최근 들어서 GPT-3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죠. 네. 인공지능이 코딩도 하고 인공지능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솔트룩스가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솔트룩스도 이미 GPT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요즘 TV에도 나오고 광고로 나오는 가람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어린이가 유튜브 보고 욕도 배우고 뭐 네. 이런 그 LG에서 했던 네, 그 전체 시스템을 솔트룩스가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GPT라고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연언어 처리, 그 안에는 자연언어 이해하고 자연언어 생성 기술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람들과 기계가 협력을 하고 일을 해 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부분은 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바이오나 헬스케어 부분은 대부분 다 IT보다는 실험적이고 기계적인 거고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기반이라면 발전해가는 방향은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신약 개발 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분야가 또한 AI가 접목되고 AI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